항의가 많이 온다고 돈 버는 일을 전화가 많이 와서 중지하는 경우도 있나요? 윤석열 1위 여론조사가 돌연 중단됐다고 합니다. 여권 지지자들의 항의 전화가 쏟아져서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, 일단 여론조사가 전화 많이 온다고 안 하면 하지 말아야지. 지난 4월부터 매주 다른 지지율 발표를 했던 한 여론조사 P&R 조사입니다. 이번 주 아무런 예고 없이 중단됐는데 다른 조사에 비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율이 늘 낮게 나오는 조사였다. 이유가 머니투데이가 맡겼죠. P&R 리서치가 전국 정기조사 대통령 모만 여론 결과조사가 일요일날 나오지 않아서,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발주처에서, 그러니까 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연구소죠. 이 두 군데에서 지난 2주에 이유 설명 없이 조사 중단을 일방 통보해 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. 이거 돈이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. 그동안 P&R 조사는 윤석열 씨의 조사가 그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항상 윤석열이 높았어요. 근데 이럴 때 그러면서 이게 나왔던 게 되게 웃긴 게 이거예요. 뭐냐 하면 발주처와 조사업체에 민주당 지지자들 항해 전화가 쏟아졌다.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의 승리라고 얘기했던, 말도 안 되는 조사죠. 말도 안 되는 조사입니다.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핑계입니다. 이해가 안 가는 게 말입니다. 보통 뭘 하다 중지할 때 되면 누가 말려서 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, 이걸 대놓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용기거나 만용이거나 내지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.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졌다. 늘 높게 나오던 P&R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흔들려서 민주당 후보에게 치기 시작했다. 이재명에 뒤졌다 하게 되면 이것만으로도 화제가 됩니다. 아시다시피 여론조사는 선행지표 역할도 하고 영향을 직접 끼치기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은영 소장님하고 연결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은영 소장님 안녕하십니까? 본격적인 얘기하기에 앞서서 혹시 우리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 이은영 TV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항의가 많이 온다고 돈 버는 일을 전화가 많이 와서 중지하는 경우도 있나요? 글쎄, 그런 경우는 사실 흔치 않고요. 네. 조사 발주처에서 아마 중단을 좀 했을 것 같은데 이유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. 변명으로 좀 궁색한 거 아닙니까 이거? 제가 봐도 그래서 진짜로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를 업계 쪽 관계자들 통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갑의 눈치 보느라고 갑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주고 우리 계속 조사 맡겨줘 이거 해야 되는 거죠. 사실 꾸준하게 조사를 한다는 거는 꾸준하게 수입이 생긴다는 거니까 여론조사 업체에서는 이거 꼭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리고 이게 보통 이럴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계약을 하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아마 1년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전화가 많이 왔다고 해서 중단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혹시 머니투데이가 돈을 아끼려고 그랬던 건 아닐까? 제 추측은 그런데 결과가 뒤집어지거나 하게 되면 흔히 계약했던 거, 야 이번 주건 빼, 윤석열 깎였어, 이런 얘기로도 추정은 할 수 있는 거죠. 그렇게 하면 이제 조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. 얘네가 매주 조사하다가 네. 격주로 뛰겠다. 이제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져서 격주로 가겠다. 이러면 이제 조작으로 여론을 좀 영향을 주려는 행위인 거거든요. 네. 네, 그래서 트래킹하는 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똑같은 날에 똑같은 조사를 해야 돼요. 맞아요. 네. 자, 일단 오늘 KSOI 전 직장이었는데 여기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추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. 근데 이게 지난주 거하고 비교하니까 윤석열은 떨어지고 이재명도 떨어지고, 근데 이낙연이 올라갔습니다. 이낙연이 거의 6%포인트 가까이 올라갔는데 이 포인트가 합쳐놓은 거 보게 되면 양쪽 빠진 거보다 조금 덜 올라가긴 했지만 그냥 얼핏 보면 윤석열, 이재명 빠진 게 이낙연으로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. 이거 이낙연 쪽이 잘해서 그런 거예요?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이제 그 TV 토론에서 약간 그 이낙연 후보가 실점을 안 한 점은 있어요. 네.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실점을 좀 한 게 있고요. 예.
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과 이재명 지지층이 바로 이낙연으로 가긴 좀 어렵거든요. 굉장히 어렵죠. 네, 거의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. 무응답 쪽에 갔다가 가든지. 왜냐면 이게 지지자들 성향이 좀 달라가지고. 네. 그래서 오늘 그걸 문의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럼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이낙연으로 다 간 거 아니냐. 네. 그렇게 보기는 좀 인과관계가 좀 부족하거든요. 아니, 그렇게 넘나들 수 있으면 우리가 걱정을 안 하지. 걱정을 그쵸? 안 하죠, 진짜. 그래서 저도 지금 오늘 계속 보고 있어요. 네.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유승민 후보 빼고 다 모든 후보가 다 빠졌거든요. 네. 지난 조사 대비. 그래서 진짜 지금 우리 곽쌤 말처럼 그렇게 넘나들 수 있으면 진짜 걱정을 안 하겠습니다. 근데 이게 저희는 이 밑에 보게 되면 작은 쪽을 더 들여다보게 되거든요. 네. 이 와중에 추미애 후보는 좀 올랐어요. 그렇죠? 네네, 약간 오르셨네요. 0.3%. 홍준표 네. 후보도 0.2%포인트. 이게 살짝 올랐는데 이건 좀 올랐다고 보기가 어렵고 이게 뭐 샘플 몇 개 들어가는 정도로 이 정도 효과는 나는 거니까. 그렇군요. 네, 대체적으로 그냥 다 유지 내지는 조금 하락을 한 상황에서 이낙연 후보만 홀로 올랐다. 예.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게 보수의 집결 힘이에요. 최재형 같은 사람은 3.2, 2.5. 야, 이거 안철수보다 네. 높게 나오잖아요. 안철수가 그렇죠. 분발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? 이분은 진짜 본인의 거취를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한데 보기 흉해요. 네, 맞아요. 이거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긴 참 그런데 보기 흉하게 이렇게 점수 나오고 있는 거 보면 답답하다 싶은데 네. 이 이낙연 지지층 같은 경우는 사실 보게 되면 여성들이 많이 늘었다면서요. 네, 여성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바지 발언 영향이 좀 있긴 있었을 것 같은데, 음흠. 지금 그 오후에 그 언론 기사 헤드라인 보면은, 사실 이번 같은 조사는 그 양강구도 지속 내지는 양강의 오차 범위 이내로 좁혀져, 이게 헤드라인으로 잡혀야 되거든요. 그렇죠. 사실 변화 없이 양강이 굳건하게 네.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리고 오차 범위 이내로 더 좁혀진 건데, 아니면 지난 조사 대비했을 때는 약간 둘 사이가 좀 벌어져, 이렇게 돼야 되는데, 오늘 오후 헤드라인이 전부 다 이낙연 후보 급상승으로 다 잡히더라고요. 이 언론 쪽에서도 사실 줄 서서 언론인 출신 선배 아닙니까? 그렇죠. 6년간이나 뭐 전부 다 이낙연 후보 다 포함해서 언론사 선배다 보니까 이게 그쪽에 헤드라인은 좀 네, 그렇게 곱게 잡히는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오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안 나왔었거든요. 네. 1, 2, 3위 숫자만 나왔는데 오후부터 전부 다 이낙연 급상승으로 다 흐름이 헤드라인이 맞춰져가지고. 네. 근데 사실 저희가 이게 유권자가 한 지금 4,300만 정도 되는데, 예. 4,300 조금 더 되는데, 여론조사상에서 1%가 상승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대략 가볍게 그냥 계산을 할 때 40만 표 정도 그러니까요. 상승했다. 네. 그럼 이게 지금 5%면은 거의 200만 표 이상 갑자기 상승한 거거든요. 네. 그럴 정도의 모멘텀이 있었나. 그게 조금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이에요. 그래서 좀 다음 조사 나오는 거 내일 모레 또 하나 나오거든요. 예. 그래서 이제 그거랑 같이 좀 비교해서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네. 어떻든 이렇게 계속 여론조사 나오는 추이를 보다 보면 추세가 조금씩 읽히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모멘텀 이게 없으면 사실 끌고 나가는데 뭔가 변화는 없을 것 같다 이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사이다 발언이 조금 줄어들고 이낙연은 조금 세게 나가고 추미애 장관도 스탠스를 조금 바꿔가면서 뭐 경선도 연계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윤적윤 이런 단어들 막 던지는 거죠. 이렇게 해야 나를 안 바라보던 사람들이 보는 게 있는 거죠. 그렇죠. 아무래도 그렇죠. 네. 특히 이제 내부 경선에서는 중도라는 게 없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러니까 내 지지율을 올리는 거밖에 없거든요. 네. 중도는 또 본선 때 얘기고. 예. 그래서 솔직히 지금 이재명 지사가 좀 그 추이가 이제 원래 그 여론조사상의 민주당 지지층 지지를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경선의 흐름으로 그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를 중요하게 봤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조금 빠진 감은 있어요. 그렇죠.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토론 보면서 저 양반이 왜 이렇게 약하지? 왜 이렇게 착한 척하지?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. 예, 그렇죠.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KSO의 조사상으로 보면은 지난 3주 전부터 계속 빠지는 흐름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거든요. 그래서 다른 데 것도 그런 추이가 있는데 왜냐면 한 보통 30대 초반은 나왔거든요. 자자구도 헛개도. 그리고 4일 전에 MBS 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또 1위예요. 그거는. 그렇죠. 네,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떤 걸 살펴보긴 해야 되겠는데 일단은 이재명 지사가 경선 이제 지금 컷오프 이후에
경선 전략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좀 중요하게 지적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최종식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근데 진짜 궁금한 게 대통령님 지지율이 왜 갑자기 올랐나요?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정도 지지율 변화 있는 거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평가가 좀 줄어들었고 네. 괜찮게 나오던데 이런 변화들을 크게 올랐다고 볼 수 있나요? 안 그러면 지금 아니요. 크게 오른 거는 아니고요. 원래 대통령 지지율이 한 지금 36에서 43까지, 44까지도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지금 41.1 나온 거는 크게 올랐다고 좀 보기는 어렵고, 좀 대통령 지지율 그동안 쭉 나온 거의 유지 정도? 이게 왜냐면 ARS랑 전화주사나 이게 조금씩 다 숫자가 달랐기 때문에, 네. 평균 수준 유지에서 뭐 약간 상승 요 정도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자, 지금 보다 보면 궁금한 게 여론조사로 계속 남아 계실 거예요? 아니면 어디 캠프로 가실 거예요? 이은영 소장님 벌써 가셨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이번에는 여론조사가 네. 그 역대 선거보다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이게 지금. 그래서 조금 더 여론조사 추이를 좀 보다가 만약에 아직 저한테 오퍼가 안 와가지고 불안대가 아직은 없어요. 솔직히 말하면. 아니, 오란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빨리 가서 갈게요 하고 사람들 만나고 다녀야지.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예. 그렇게 해야죠. 근데 그런 걸 아직도 좀 샤이하네. 그런 거 보면. 그러게 샤이하셔서 어떡해요.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도 좀 많이 좀 돌봐주세요. 예, 내일 낮에 경제 클리핑 하시죠, 2시에. 네. 네, 저도 내일 지켜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나라의 진보를 사랑하시는 분들 유튜브를 많이 구독해 주세요. 구독자가 되어 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